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스컵 초반부 경주에 상당히 좀 까다롭게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스컵 경주가 상당히 좀 박빙의 승부, 후차권에서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또는 강자가 빠지면서 2, 3차권 선수들이 배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편성이 많이 짜여졌습니다. 이번 회차도 만만치가 않은 편성이 짜여졌어요.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는 점, 초반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 매우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컵 분위기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항상 그들만의 리그로 짜여졌습니다. 근데 이번 편성은 또 나름 재밌게 팀 간 대결로 짜놓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팀 간 대결의 우열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수적인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전주팀 선수들입니다. 손동진과 최원재, 김유승이 무난하게 완승을 거둘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후미에서는 아무래도 김경갑이 기회를 노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편성 자체가 손동진이 이런 편성까지 출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손동진의 저력을 살려나가게 된다면 전주 완승이죠. 최원재나 김수승 안에서 해답 나올 가능성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김병선하고 김종현의 맞대결 경주가 될 것 같은데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업하고 비파업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김병선 중심으로 경사권 선수들입니다. 심상훈, 김호준 묶어 나가고 김종현이 힘을 쓰게 된다면 정승과 연합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승이 김종현을 넘어서는 작전도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배당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진웅하고 정현수의 맞대결인 것 같습니다. 타협점을 찾아 나가느냐 정면 대결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파업하고 비파업하고로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현수 입장에서는 이진웅을 먼저 인정하는 경주운영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인정하게 된다면 이진웅과 정현수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박종태로 활용해 나가는 이진웅의 연합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파업 비파업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정현수가 정면 대결 펼쳐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진웅이 힘든 겨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분해서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주는 김지광이 과연 재기량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재기량을 발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득점이 높기 때문에 인정받게 된다면 이성광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고 홍석환이 인천으로 훈련지를 변경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도권 김지광의 후미를 노릴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반대로 이성광이 김지광을 떨고 내는 경주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후미는 장경동이라든지 홍석환이 물고 가는 작전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윤진규라는 강자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승전에서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만 윤진규가 시속감적이면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박지원과 연합 펼쳐 나간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고 박성호와 문영인이 윤진규의 뒤를 막혀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박정희 윤진규 떨고 내려고 하게 된다면 박성호, 문영인이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까지 윤진규 빠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이번 회차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는 이태원의 강공이죠. 고유한을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유한 자체가 파업하고 비파업으로 양분되었기 때문에 직전 회차도 도전했기 때문에 고유한보다는 이진원과의 전략적인 연합이 경제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컵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우스컵 경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항상 6경주는 그들만의 리그로 짜여졌습니다. 이번 회차도 나름 그들만의 리그로 편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좀 달라졌죠. 팀 간 대결로 나눠졌습니다. 전주팀 선수들 1번하고 3번 여기에 6번이 전주팀 선수들입니다. 광주팀 선수들이 있어요. 1번하고 최성일하고 김광진이 광주죠. 여기에 김경감하고 이흥주가 창원 A팀 선수라는 점에서 세 개의 팀 선수가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연 팀 간 대결로 경주가 진행이 될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편성 자체가 그렇게 짜여졌고 또 전주와 광주 또 전라권으로 뭉칠 수가 있기 때문에 김해 A팀 선수들이 자리 선정하기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손동진이 이렇게까지 인기가 하락이 됐는지 의도적으로 이렇게 편성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들만의 리그에 출전할 정도로 기량이
나빠진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편성 짜야 편성이 된 손동진 자존심에 많은 좀 상처를 입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보여주는 확실하게 자신감을 찾아 나가는 경주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손동진 입장에서는 최원재가 앞선에서 힘을 쓸 것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무래도 수도권 선배, 전주팀 선배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손동진이 활약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손동진은 그래도 최래성과 호흡을 맞춰 나가고 있는 호흡을 훈련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김유승은 아무래도 손동진을 후미를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원재하고 김유승이 전주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원재가 자력형이고 김유승이 마크형이기 때문에 이 사이로 자연스럽게 손동진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시속감이 좋다면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가는, 넘어서게 된다면 시속감이 떨어진다면 김유승을 불러들일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3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아직까지 최원재가 힘을 통해서 버텨낼 수 있는 입장 아닌 것 같아요. 3번과 6번 쪽에 우선 하시되, 시속감이 좋다면 최원재가 손동진이 몰가서 짧게 취입해 나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3번과 1번 정도는, 3번하고 1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36하고 31 두 차권, 3번과 6번 쪽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3번과 1번 차선으로 아무래도 편성 자체가 전주팀이 수적인 면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고, 손동진 때문에 아무래도 배당의 중심으로 팔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재밌게 짜지긴 했습니다만 기량차 확실히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36하고 31 전주팀 완승 쪽에 우선에 받아할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자칫 김유승하고 최원재가 함께 훈련하고 있습니다. 함께 훈련하고 있는데 손동진이 또 가장 나이가 어려. 무리하게 힘을 쓰게 된다면 최원재가 김유승을 불러들인 경주 정도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손동진 중심으로 최원재, 김유승 쪽으로 팔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손동진이 때렸다가 고전하게 된다면 최원재 머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번하고 6번이 가능할 것 같고, 1번하고 7번 정도는 그래도 김경갑이 외선에서 취입력 발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16하고 17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31, 36 두 차권 안에서 3번과 6번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급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그들만의 리그로 짜여졌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런 편성에서는 김병선이 한번 재미를 봤었고, 심상원도 과거 한번 재미를 봤어요. 아무래도 이번 편성 김병선이 초조보다 안고 있습니다만 득점에서는 91점대 가깝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견적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과연 김종현하고 타협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 맞대결 펼쳐 나갈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파업하고 비파업으로 양분됐습니다. 그 점 때문에 김병선하고 김종현이 타협점을 찾아 나가기보다는 맞대결 양상으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김병선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심상훈의 선행을 활용해 나갈 것 같고, 김호준이 후미권 달라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힘과 힘 대결이라고 한다면 심상훈이 때려야 되죠. 김병선 직선에서 출발 살려 나간다면 7번 김호준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 점 때문에 좀 4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4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심상훈이 때리고 4번이 몰고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4번과 1번 정도는 4번하고 1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47하고 41 그 중에서도 4번과 7번 쪽에 아무래도 심상훈이 마크 작전 펼쳐 나가기보다는 이런 편성에서 힘을 써줘야 돼요. 김호준이 달라붙는 경주가 안정감 있기 때문에 4번과 1번 쪽에 우선하시되, 4번과 7번 쪽에 우선하시되 4번, 1번 차선으로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것 같겠고, 김종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김병선, 심상은, 김호준을 상대로 젖히기 나서거나 먼저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쓰게 된다면 후미는 아무래도 정승이 막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과거 춘천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수들입니다. 상당히 절친해요. 정승도 유튜브를 합니다. 요즘에는 좀 다소 좀 동영상 올라오는 횟수가 적은데, 그래도 정승 유튜브를 보면 항상 김종현이 출전했었던 경주가 상당히 함께 출연하면서 대화를 나눴었던 유튜브 방송이 많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김종현이 힘을 쓰게 된다면 그 뒤는 정승이 마크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절친하기 때문에 두 선수가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종현이 때리고 정승이 몰고 와서 출입해 나가는 작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김종현 머리가 아닌 정승 머리에
김종현을 공략해보고 싶습니다. 6번과 5번 동반 입상, 6번과 5번 동반 입상, 김병선이 외선에서 날라오게 된다면 6번하고 4번이죠. 6번, 5번, 6번, 4번으로 6번, 5번, 6번, 4번으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전략은 4-1, 4-1인데 4번과 7번 쪽에 좀 더 우선하시되 노려봐야죠. 5번을 활용해 나갈 6번 직선 취발입니다. 6번하고 5번, 6번하고 4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시간 나시는 분들은 정승의 유튜브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현이 많이 출전하고 상당히 좀 절친한 친분 관계이기 때문에 김종현의 선행, 정승이 직선 취발 살려나갈 수 있다고 정승의 머리 가능성 충분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재밌게 짜여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진웅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정현수와 타협점을 찾아 나간다면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가 파워하고 비파워로 양분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과연 타협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정현수하고 박종태도 26기 동기생이라는 점에서 타협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 놓고 고민해봐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3번이 때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포팀이죠. 경남 그 파워하지 않았었던 이진웅이기 때문에 또 득점에서 이진웅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7번이 막혀 나가고 정현수가 7번 뒤를 물고 가는 작전으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3번의 앞자리는 뭐 명경민이 주도력을 발휘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 4번이 초주보다 맡고 있는 4번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3번 박종태가 힘을 씁니다. 이준웅이 몰고 가요. 직선에서 짧게 추입해 나간다면 아무래도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인 것 같은데 정현수가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7번과 5번의 전략적인 타협이죠. 싸워봐야 조일을 얻기 때문에 뭐 객관적 기념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7번과 5번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7번과 5번 쪽에 우선하실 때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들이 연합에 나선다면 박종태가 때리고 이준웅이 몰가서 추입해 나가는 7번하고 3번 정도는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5번입니다. 7번하고 3번이요. 두 차권 중에서는 7번과 5번 쪽에 우선의 바다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분명 파업했던 선수들이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들 자리를 잡게 된다면 아무래도 정현수 입장에서는 의식의 폭이 성적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 점 때문에 먼저 주도권을 박종태가 잡기 전에 먼저 힘을 쓰거나 저측의 기회를 잡아 나가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정현수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2번 유성철이 막해 나가는 5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명경민이 오히려 정현수 인정하고 힘을 씁니다. 박종태 앞자리 자리 잡지 못한다면 명경민은 정현수 앞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지긴 했습니다만 명경민이 낙차 이후 재기량을 발휘해 나가지 못하면서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차 전까지는 선수들이 인정했는데 낙차 이후 시속이 안 나오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왕따를 견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자리 선정에서 실패하게 된다면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본인을 인정해주는 선수 앞에서 힘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현수에게 인정받게 된다면 6번이 때립니다. 5번이 몰아가서 취입해 나가는 5번하고 6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2번 파업했었던 선수들 5번하고 6번 전략적 연합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전 개인적으로 7번하고 5번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실 때 7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지광이 객관적인 기량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득점만큼 과연 재기량 발휘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번 편성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선행 나설 수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 점 때문에 김지광이 타겟을 잘못 선정하게 된다면 또다시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지광 입장에서는 이성광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힘을 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성광이 힘을 쓰고 김지광이 몰고 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지광도 직전 회차 보니까 편안하게 마크에 나갔을 때는 직선 추입은 충분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6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6번하고 2번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하시되 홍석환이 인천으로 훈련지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일도 인터벌 할 때 인천팀 선수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훈련하고 있죠. 김지광이 또 인천 쪽 개인적 동설에서 또 개인적으로 훈련하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6번의 뒷자리는 3번이 막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6번하고 3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위하고 6, 3입니다. 6위하고 6, 3 두 차권 중에서는 6번과 2번
2번 제기랑 발이 나간다면 6번과 2번 쪽에 우선하시되 6번,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김지광이 타겟을 잘못 선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박종현 앞에다 두는 견주전 펼쳐 나간다면 이성광이 냅다 젖히기 나섭니다. 이성광이 젖히게 된다면 홍석환이 마크에 나갈 가능성이라든지 장경동이 후미권 마크에 나가면서 파업했던 수들이 선전을 펼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3번이죠. 2번하고 1번은 김지광 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공략해 볼 수 있는 만큼 2, 3하고 2, 1 충분히 배당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김지광이 직전에 쳐보니까 마크에 나간다면 직선 추입발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6번하고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급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윤진규가 객관적인 기량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결승전에서는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윤진규, 하지만 희속감적인 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나이가 어린 상황이라는 점에서 윤진규의 강공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2차 대부분이 파업했던 선수라는 점에서 윤진규가 딱히 연합을 펼쳐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이런 편성에서는 윤진규도 전략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지영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정은 앞에다 두든지 윤진규가 앞에 나가면서 힘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칫 윤진규가 시도감이 길어진다면 박정에게도 역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윤진규가 하동성의 선행을 활용해 나간다면 완급 조절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6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정이 때리고 윤진규가 후미권을 막혀 나간다면 뒷자리는 박성호라든지 문영윤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문영윤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6번이 가게 된다면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간다면 6번과 2번이, 하지만 좀 크게 넘어가게 된다면 2번을 활약해 나가게 된다면 6번과 7번의 동반 입상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윤진규도 희속감 면에서는 좋아요.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분명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박정을 중심으로 파파들 박성호라든지 문영윤이 연합 펼쳐 나가고 하동성이 앞선에서 힘을 쓰게 된다면 윤진규 자리가 없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박정이 그대로 끌고 들어가는 2번하고 7번이라든지 박정희 후미를 박성호가 막혀 나가는 2번과 4번 정도는 윤진규 빠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 7하고 이 4는 노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6번, 2번 쪽 전략적인 타입이죠. 6번, 7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급 11경주입니다. 이번에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는 이태훈, 강공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시속감적인 면에서 월등하게 앞서고 있기 때문에 혼자 달아나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태훈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3번 고유한을 좀 활용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직전에 차 고유한이 죽쓰긴 했습니다만 힘을 쓸 수 있는 선수입니다.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주도권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고유한이 힘을 씁니다. 이태훈이 몰고 와서 시속감만 좋다면 직선에서 짧은 추입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파업을 하지 않았었던 이태훈 입장에서는 고유한을 노골적으로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유한도 파업했던 선수들과 타협점 찾아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들과 타협점을 찾아 나가기보다는 파업했던 선수들과 연합 펼쳐 나갔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아요. 그 점 때문에 이태훈 입장에서는 고유한과 타협보다는 정면 대결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이 돼야 된다면 아무래도 후미는 이진원이 막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동광주하고 김포팀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들이 자연스러운 연합 펼쳐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진원도 막해한 작전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궁합은 괜찮은 것 같아요. 6번하고 2번의 전략적인 연합이 경제 중심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고유한이 이번에 잘만 타이밍 잡아 나가고 6번이 몰고 가게 된다면 6번, 3번으로 쉽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이태원의 시속감이 원체 좋기 때문에 2번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6번하고 2번 동반 입상이라든지 6번과 3번으로 차선, 6번과 3번으로 차선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작이 배당이 한번 만들어진다면 고유한도 충분히 맞대결 펼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고유한이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파업을 했었던 선수들과 묶어 나가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훈을 떨궈내게 된다면 차봉수라든지 이동근 정도는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이태원의 시속감이 원체 좋기 때문에 이태원 인정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창원경 교차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항책 구입하시고 저의 설명 참조하시게 된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에서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KR레이싱 경륜항 검색 후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핸드폰으로도 PC로도 동일한 경륜항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륜항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특성급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